25년간 흔히 뭐 사반세기라고 하는데 충분히 잠을 못 자면 우리 몸이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골룸 아시죠? 그런 괴물처럼 변할 수도 있다. 이런 예측이 나왔습니다. 자, 예상 모습이 사진으로 나왔는데 보니까 참 충격적이에요. 벤슨 포 베더즈라는 이제 침대 회사에서 수면 연구가 수면 전도사라고 하는 소피 보스톡 박사에게 의뢰를 해서 연구를 한 겁니다. 가상인물 한나를 해서 25년 동안 하루 6시간만 잠자서 25년 후에 저렇게 모습이 변한다는 겁니다. 네. 머리도 빠지고 등은 굽었죠. 그리고 또 이 배는 좀 나오죠. 그러니까 수면 부족이면은 또 그 폭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 저런 모습들이 25년 후에 그러니까 가상으로 저렇게 이제 변했다. 그래서 골룸처럼 저렇게 변했다. 이건데 사실 뭐 저희들도 6시간 넘게 자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네. 일을 하느라고. 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제 저렇게 된 그러니까는 잠만 자고 다른 건강 관리 안 하고 뭐 그렇게 하면은 저렇게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고, 또 침대 회사에서 하는 것이니까는 수면을 좀 푹 채야 된다. 네. 잠을 많이 자야 된다. 저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런 모습이 나왔는데, 어쨌든 수면 부족은 다른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뭐 비만, 심장병, 당뇨병, 그리고 심장 질환 이런 데 걸릴 위험성도 많다고 하니까 가급적 잠을 좀 푹 주무시는 게 좋다는 뜻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네, 뭐 진짜로 골룸이 된다는 게 방점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잠을 좀 충분히 자는 게 가장 몸에 이롭다. 그러니까 이제 먹거나 운동하는 거는 그 다음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지요. 영국의 침구 회사, 지금 말씀하신 침대 회사가 논문 결과를 활용해서 만든 그런 가상 데이터의 그 모습이지만, 실제로 잠이 부족하면 대표적으로 오는 질병들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피부 노화는 뭐 당연해 보이고요. 또 비만, 심지어는 시력 손상까지 벌어진.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충분한 잠이라는 건 한 7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5시간 미만으로 자면 잠이 수면 시간이 충분하지 않던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 박앵크께서도 동의하시겠지만 깊이 자야 됩니다. 숙면이거든요. 숙면이 안 되고 얕은 잠을 자면 안 됩니다. 그래서 피부 노화에 비만까지 수면 부족이 불러오는 위험한 증상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렙틴과 그렐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상당히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요. 잠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 인체에 필요한 요소들이 이제 충족이 되는 것인데, 실제로 하루 5시간 이하 미만으로 잘 경우에는 시력 장애 위험도 3.2배, 그러니까 시력이 나빠지는 겁니다. 네. 높아질 수 있다니까 충분한 시간. 더 중요한 건요, 숙면, 깊이 잠드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잠에 참 이 시간이 있을까 싶은데요. 연령대별로 권장되는 수면 시간이 있어요. 자, 그걸 지키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하네요. 예, 뭐 전문가들이 제시한 것인데 권장된 수면 시간이 있고, 실제로 우리들도 보면은 나이가 들수록 수면 시간이 더 짧아집니다. 근데 권장 수면 시간도 그래요. 노인은 7시간 내지 8시간 계속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수면 시간이 좀 많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아이들이 많이 자잖아요. 이 아이들이 많이 자고 또 좀 노인이 되면은 아침에 잠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성인들은 7시간 내지 9시간까지는 자야 된다 하는데, 성인들이 가장 이 낮에 여러 가지 업무 스트레스도 받고 불안, 그리고 또 알코올 섭취를 많이 해요. 성인 연령대에서. 그래서 수면이 계속 부족하다. 그리고 청년이나 청소년들도 학업 스트레스나 아니면 사춘기 때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권장되는 수면 시간 동안 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이 뭐 전자기기 사용, 요즘 청년들은 맞죠. 그런 문제도 있어서 수면을 권장하는,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만큼 수면을 하지 못하는데, 수면 시간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푹 자는 시간이 중요하죠. 깊이가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노인청에서는 낮에 좀 적당한 활동을 하면은 푹 자는 그 깊은 수면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 연구에 의하면은 나이가 들면은 잠을 적게 자는 이유가 있다고 해요. 왜 그렇죠? 이게 뇌 중에서 시상하부가 있는데, 이 시상하부가 노화를 한답니다. 그게 늙어서? 시상하부가 뭐냐면은 수면하고 생체 리듬, 그리고 체온 조절, 이걸 담당하는 데인데,
이 뇌가 노화를 하니까 네. 점점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아침에 일찍 깨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잠을 짧게 자는 건 다 이유가 있다는 뜻이 되고 네. 그래도 충분하고 깊은 잠을 주무시는 게 가장 몸에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또 과도한 잠이 좋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히려 악영향이라는 거예요. 오버해서 많이 자면 자 너무 오래 자거나 또 주말에 몰아자자 뭐 토요일 날 그냥 왕창 일요일 날 뭐 하루 종일 이렇게 하는 것은 안 좋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평균적인 것이 가장 좋다는 겁니다. 인류가 계속 이어져 온 데이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몰아자기 한꺼번에 주말에 그냥 막 하루 종일 잔다. 이거 안 좋다는 이야기고 또는 낮과 밤이 바뀌는 것도 그리 좋을 리는 없습니다. 연령대별 수면 시간인데요. 성인은 10시간 이상 자면 안 된다. 너무 많이 자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심혈관 질환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이 영국의 맥메스터 대학 그리고 북경의 베이징 연합의과대학의 이 공동 박사과정에서 나온 그 논문의 결과라고 합니다. 심혈관에 안 좋다. 그렇죠. 그러니까 7시간, 8시간 정도가 매일 그렇게 자는 것이 적당하다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여러분들 운동, 적절한 운동 그리고 숙면, 깊이 잠드는 것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일단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여러분들 인지 기능 하면 무엇이 연상됩니까? 치매죠. 치매를 예방하는 데 적당한 운동 그리고 깊은 잠이 매우 좋다라는 거 반드시 좀 인식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푹 자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게 섭생, 잘 먹는 거지만 오늘은 먹는 얘기보다는 운동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헬스장, 수영장 이런 데 이제 가서 쓰다 보면 비용이 좀 고민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비용의 30%를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가 내년에 이제 이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뭐 많이들 가시겠네요. 이렇게 되면. 네, 그렇죠. 내년 7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요즘은 운동을 좀 하려고 해도 돈이 좀 들죠. 헬스장이나 수영장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그래서 최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이 하나 있습니다.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인데 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문화비의 소득 공제 폭을 확대를 하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는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여기에만 적용이 됐는데 지금 내년 7월부터는 문화비 소득 공제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이 어떤 체육시설, 운동시설, 헬스장이나 수영장 그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 공제를 받게 됐습니다. 꽤 많이 해주는 거예요? 많죠. 300만 원이면은. 그리고 이 중에서 전국 수영장과 헬스장이 이게 포함되는 데가 이 13,000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업체 중에서 참가 신청을 한 업체. 그래서 업체를 봐야 됩니다. 참가 신청을 했는지. 네네. 그리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헬스장 그 대상에 이 체육시설이 포함이 되면서 국민체육활동이 앞으로 이제 상당히 좀 늘어날 수 있다. 그런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죠. 요새 뭐 경기가 안 좋으니까 거리에서 헬스장 전단지 여러분 많이 받아보실 텐데 그게 이제 뭐 장사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자 소비자분들도 소득공제 받으려고 좀 많이 가실 거고 그런데 또 업주분들도 또 트레이너분들도 고민이 좀 덜어질 것 같은데 자 기준이 좀 따로 있다고 하는데 그 기준별 소득공제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아시면 되고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1월 달이 되면 보통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 연말정산을 많이 하거든요. 하면 바로 보시죠. 헬스장, 수영장 이용자라면 문화비 소득공제 간단합니다. 공제 대상자는요. 헬스장, 수영장 등록한 강습비는 제외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에 신용카드 등의 사용 금액이 총급여의 25%가 넘으면 적용되니까요. 이것은 또 회사의 총부처 같은 곳에서 다 관리를 해주니까요. 공제율은 30%입니다. 기존의 문화비 소득 정도에 받아왔던 것과 동일합니다. 공제 한도는 총 300만 원입니다. 대중교통비, 전통시장 그리고 문화비까지 그리고 이제 헬스장, 수영장 이용자 비용까지 다 포함을 해서 300이다. 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 또 근로소득자 또 종합소득세를 내는 분들도 문화비 소득 공제 그동안 도서, 공연, 영화 받아왔던 거 그대로 체육시설로 확대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7천만 원 이하 이 소득 기준입니다. 근로소득자에게 300만 원 한도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문화비 또 교통비 다 포함해서 총 300만 원도.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아쉽다는 것은 이제 PT, 피지컬 트레이닝이
강사 부분은 제외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강사료는 따로 내셔라. 그렇습니다. 네. 요거는 뭐 이제 강사료는 따로 이제 지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소득 공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뭐 PT비까지 좀 공제해달라는 건 좀 심하긴 하네요. 자, 이런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도 요새 뭐 기쁜 소식이 없는데 이거 좋은 소식이다. 반응이 좀 그런 반응이 많다고 하죠. 그렇죠. 좀 소소한 행복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소확행이다. 네, 소확행인데 주로 이렇게 어떤 내년부터 좀 편하게 운동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하고 또 멋진 국민 건강 복지가 이루어졌구나 이런 반응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처음에 시작한 게 법안 마련이 된 계기가 있어요. 문체부가 이번 3월에 청년 대상 민생 토론회를 했는데 네. 거기에서 그 청년들이 좀 운동을 위해서 좀 운동을 하고 싶은데 경제적 부담이 있다. 맞죠. 그래서 이 생활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소득 공제를 좀 해달라 이 건의를 해서 이게 시작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민생 토론회에서 나온 것을 그 문체부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법안으로 만든 데까지 온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분뿐이 아니고 그 체육복, 트레이닝복 이 업계나 아니면 체육용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관련도 뭐 아령도 이제 팔릴 거고요. 예. 덤벨도 팔릴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도 좀 그 산업이 활성화될 걸로 기대가 모으고 있습니다. 네. 잠도 푹 주무시고 운동도 하시고 이럴 수 있는 활기찬 사회가 기대가 됩니다.